다음에 올 때까지 돈 준비해 놓으세요. 안 그러면 이 가게 자체를 날려버릴 거예요. 조폭이 발길질로 어머니의 손글씨 간판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순간 707 특임단 여군 윤서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1초도 안 되어 4명의 조폭을 모두 제압한 그녀는 감히 우리 어머니의 간판을 이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하지만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 시작이었는데 경찰과 함께 짠 정교한 함정 작전으로 청룡파 전체를 일망타진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서울 변두리 골목길 오후 2시쯤에 햇살이 낡은 간판들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만나 백반집이라는 손글씨 간판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며 따뜻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죠. 이곳은 동네 사람들에게는 그냥 평범한 식당이지만 이윤서에게는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이 살아 숨쉬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김치찌개 재료 떨어져 가는데 장 보러 갈까요? 윤서는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며 물었습니다. 군복 대신 평범한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은 모습은 누가 봐도 그냥 25살 식당 딸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움직임에는 어딘가 절제된 힘이 배어 있었고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특유의 침착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래, 그럼 5시까지는 돌아와야 해. 저녁 장사 준비해야 하니까. 아버지 이정호는 카운터에서 계산대를 정리하며 답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아내를 잃은 후 혼자서 이 작은 식당을 꾸려왔죠. 딸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윤서는 설거지를 마치고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온한 골목 풍경, 지나가는 동네 아주머니들,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 이 모든 일상이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이었죠. 특히 어머니가 직접 써서 만든 저 간판은 이 가게의 영웅 같은 존재였습니다. 엄마가 저 간판 만들 때가 생각나네요. 붓글씨 연습하신다고 밤늦게까지 종이에 써보시던 모습 말이에요. 그때 내 엄마가 그랬지? 우리 가게 간판은 남들과 달라야 한다고 정성스럽게 손으로 써야 진짜 맛집이 된다고 말이야. 아버지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윤서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어머니의 따뜻했던 손길을 떠올렸죠. 그 간판 아래서 자란 추억들, 가족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손님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고 식당 안은 평화로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윤서는 테이블을 닦으며 내일이면 다시 부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했죠. 아버지 혼자 이 식당을 꾸려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지만 그녀에게도 지켜야 할 또 다른 의무가 있었습니다. 707 특임단에서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윤서는 그 안에서 자신만의 사명감을 찾아갔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과 가족을 보살피는 일 둘 다 그녀에게는 소중한 책임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아버지 곁에 있는 평범한 딸이고 싶었습니다.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각,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4명의 남자들이 들어섰습니다. 이들의 등장만으로도 식당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문신이 새겨진 팔뚝, 값비싼 옷차림이지만 어딘가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정호 사장 있나? 선두에 선 남자가 카운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에 담긴 협박적인 어조에 식당에 남아있던 손님 2명이 서둘러 자리를 떴죠. 윤서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죠. 네, 접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정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윤서는 아버지의 반응에서 이들이 처음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죠. 그녀는 조용히 앞치마를 벗으며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지난달에 약속한 날짜가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말이죠. 2번째 남자가 테이블에 주먹을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그 소리에 식기들이 덜그럭거렸고
윤서의 근육은 본능적으로 긴장했죠. 707 특임단에서 단련된 그녀의 몸은 이미 전투 태세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사가 잘 안 되어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시간! 벌써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줬는데요? 처음엔 병원비 300만 원이었잖아요. 이제는 이자까지 합쳐서 800만 원이에요. 윤서는 이 대화를 들으며 상황의 전모를 파악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로 시작된 빚이 불법 고리대 금업자들의 먹잇감이 된 것이었죠. 아버지가 왜 그동안 힘들어했는지, 왜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려 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딸이 군대에서 휴가 나와 있어서 곧 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딸? 아, 그 군인이라는 딸 말이에요? 세 번째 남자가 비웃으며 윤서를 쳐다봤습니다. 윤서는 차분하게 그들의 시선을 받아냈죠.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냉철한 관찰력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군인이면 월급 받잖아요? 그걸로 당장 갚으면 되잖아요. 군인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제가 받는 월급은 제 생활비입니다. 윤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죠. 그 순간 4명의 남자들은 이 젊은 여성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말대꾸도 안 해? 이 집안이 왜 이 모양인지 알겠어? 그때였습니다. 맨 앞에 서 있던 남자가 갑자기 발을 들어 올려 어머니의 손글씨 간판을 향해 발길질을 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간판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고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나무 파편과 함께 흩어졌습니다. 다음에 올 때까지 돈 준비해 놓으세요. 안 그러면 이 가게 자체를 날려버릴 거예요. 그 순간 윤서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이 짓밟히는 것을 보는 순간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전사의 본능이 깨어났죠. 윤서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간판을 부순 남자의 발목을 잡아 비틀어 넘어뜨리는 것은 1초도 걸리지 않았죠. 707 특임단에서 수없이 반복한 제압술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다른 남자들이 당황하며 달려들었지만 윤서는 이미 2번째 상대의 손목을 꺾어 무력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죠. 불필요한 힘을 쓰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하는 전문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윤서야, 그만해. 아버지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3번째 남자가 주먹을 휘두르자 윤서는 그의 팔을 잡아 어깨 너머로 던져버렸죠. 마지막 남자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치며 벽에 붙어섰습니다. 감히 우리 어머니의 간판을. 윤서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간판 조각들을 하나씩 주워 담으며 말했죠. 어머니의 글씨가 새겨진 나무 조각들은 더 이상 완전한 형태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 미친년이! 넘어진 남자가 일어나려 하자 윤서는 그의 목덜미를 눌러 다시 바닥에 눕혔습니다. 압박점을 정확히 누르는 기술로 상대방이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죠. 저희 아버지가 빚을 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윤서는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상황을 녹음하고 있었죠. 군대에서 배운 것은 전투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법적 대응 방법과 증거 수집의 중요성도 철저히 교육받았거든요. 지금까지의 대화와 기물 파손 현장이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여러분들은 공갈, 협박, 기물 파손 등의 죄목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남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에 대비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했죠. 보통의 피해자들은 겁에 질려 순순히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테니까요. 너 지금 우리를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법적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권이 있다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세요. 윤서는 조각난 간판을 모두 주워 담으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이정호는 딸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았죠. 평소에 순하고 착했던 딸이 이렇게 강인한 면모를 보이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든든했습니다. 아버지, 이분들과 어떤 계약을 하셨는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정확한 금액과 이자율, 그리고 상환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윤서야,
괜찮다. 아버지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에요. 불법 고리대금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서는 남자들을 차례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에서 자신의 추측이 맞다는 확신을 얻었죠. 여러분들이 빌려준 돈의 이자율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불법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협박과 기물 파손까지 했으니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네요.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당황해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법적 지식을 가진 상대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남자들이 서둘러 식당을 나간 후 윤서는 바닥에 흩어진 간판 조각들을 더욱 정성스럽게 모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가 새겨진 나무 파편 하나하나가 소중했죠. 아버지는 딸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윤서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한테 이런 짐을 지워서. 아버지, 정확한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됐고 얼마나 빌리셨는지 다 알아야 해요. 윤서는 간판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상자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아버지를 탓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죠. 이정호는 한숨을 내쉬며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암 치료비가 보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결국 급전이 필요해 지인의 소개로 돈을 빌렸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300만 원이었지만 복리로 계산되는 이자와 각종 수수료가 붙으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월 이자가 10%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복리더라고. 그리고 연체료,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또 돈을 붙이고. 그럼 지금까지 얼마나 갚으셨어요? 이미 500만 원은 갚았을 거야. 그런데도 원금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고 하니. 윤서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이것이 전형적인 불법 고리대 금업의 수법임을 확신했습니다. 군대에서 받은 금융 사기 예방 교육이 떠올랐죠. 아버지, 이건 명백한 불법이에요.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인데 이들은 그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받고 있어요. 윤서는 즉시 휴대폰으로 금융감독원 신고센터와 경찰서 번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했죠. 아버지께서 받으신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있나요? 응, 어디 있었더라? 이정우가 서랍을 뒤지며 서류를 찾아왔습니다. 윤서는 그 서류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죠. 계약서라고 하기에는 너무 허술했고 법적 효력을 가지기 어려운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불법이에요. 이자율 명시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연체 시 처리 방안도 법을 벗어났어요. 그때 식당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동네 파출소에 최순경이 들어왔죠. 평소 이 식당을 자주 이용하던 그는 아까 소동을 목격한 근처 상인의 신고를 받고 온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윤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순경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녹음 파일과 파손된 간판, 그리고 불법 계약서까지 모든 증거를 제시했죠. 이거 완전히 불법 고리대금업이네요. 그리고 기물 파손의 협박까지 바로 수사해야겠습니다. 최순경은 윤서의 체계적인 증거 수집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청룡파라는 조직에 대한 수사 방향을 논의했죠. 윤서 씨, 혹시 이들이 다시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고 추가로 협박을 받으면 즉시 신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순경님, 이런 경우에 피해자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윤서는 법적 절차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싶었던 것이죠. 최순경은 불법 고리대 금업 피해 신고센터와 법률구조공단 등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한 돈 중 법정 이자를 초과한 부분은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도 전해주었죠. 이틀 후 오후 4시경, 윤서는 카운터에서 장부를 정리하며 최순경과의 통화 내용을 아버지에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청룡파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다른 피해자들도 속속 신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아버지, 벌써 7명의 피해자가 더 나왔대요.
모두 비슷한 수법으로 당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우리만 당한 게 아니었네. 이정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하려 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있었죠.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틀 전 그 남자들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윤서가 준비한 함정에 그들이 걸어 들어오는 순간이었죠. 이번엔 확실히 하러 왔어요. 돈 준비됐죠? 선두의 남자가 여전히 거만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이미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켜둔 상태였죠. 더 중요한 것은 식당 구석구석에 최순경이 설치해둔 소형 카메라들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번에 그 군인 계집애는 어디 갔어? 설마 도망간 건 아니지? 두 번째 남자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윤서는 부엌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최순경과 미리 짠 각본대로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부대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돈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정말로 긴장하고 있었죠. 아무리 계획된 상황이라고 해도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 또 시간이에요? 이제 정말 참을 만큼 참았어요. 세 번째 남자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윤서는 부엌에서 나와 이들 앞에 섰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 왔네. 이번엔 얌전히 돈이나 내놓으라고. 그 전에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조직 이름이 뭐죠? 윤서의 질문에 남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것을 묻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뭘 묻는 거야? 청룡파 맞죠? 대표는 김모 씨고 주로 이 일대에서 불법 고리대 금업을 하는 조직 말이에요. 남자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자신들의 정체가 정확히 파악되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이죠. 너 지금 우리 뒤를 캤다는 거야? 뒤를 캔 게 아니라 합법적인 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모든 행위들이 녹음되고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드립니다. 윤서가 이렇게 말하자 식당 밖에서 경찰들이 일제히 들어왔습니다. 최순경을 비롯해 총 6명의 경찰관들이 남자들을 포위했죠. 청룡파 소속 김모, 이모, 박모, 정모, 공가렵방 및 불법 고리대 금업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남자들은 완전히 당황한 채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정교한 함정에 빠질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윤서 씨 덕분에 큰 조직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작전이었어요. 최순경이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윤서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아버지는 안전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부당하게 낸 돈도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건이 일단락된 후 며칠이 지나자 윤서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바로 산산조각 난 어머니의 간판 때문이었죠. 상자에 담아둔 나무 조각들을 보며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이 간판 다시 만들 수 있을까요? 글쎄, 너무 많이 부서져서 새로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꼭 이 조각들로 복원하고 싶어요. 엄마의 글씨가 새겨진 원래 나무로 말이에요. 윤서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간판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흔적을 그대로 되살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녀는 동네 목공소를 찾아갔습니다. 50대 초반의 목공소 사장 박기수는 간판 조각들을 보며 고개를 저었죠. 이거 복원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나무가 너무 잘게 부서져서 불가능한 건 아니죠? 불가능하지는 않아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원래대로 되기는 어렵고요. 박기수는 조각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설명했습니다. 어떤 부분은 복원이 가능하지만 완전히 가루가 된 부분들은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상관없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지 하겠어요. 윤서의 간절함에
박기수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목공일을 해왔지만 이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복원을 부탁하는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그럼 일단 조각들을 분류해보죠. 어떤 부분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맞춰봐야 해요. 둘은 함께 바닥에 앉아 퍼즐 맞추기처럼 조각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라는 글자의 일부분들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백반집이라는 부분은 너무 심하게 부서져서 원형을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 써야겠네요. 원래 글씨체와 비슷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다른 글씨가 남아있나요? 참고할 만한 게 있으면 비슷하게 만들 수 있을 텐데. 윤서는 집에 돌아가 어머니의 유품들을 뒤졌습니다. 편지, 메모, 일기장 등에서 어머니의 글씨체를 찾을 수 있었죠. 특히 윤서에게 보낸 편지들에는 정성스러운 글씨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윤서야, 잘 지내고 있니? 엄마는 너를 생각하며 매일 간판을 닫고 있단다. 편지를 읽으며 윤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이 간판을 소중히 여겼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다음 날부터 윤서는 매일 목공소에 나가 복원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박기수는 그녀에게 나무 다루는 법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군대에서 단련된 집중력과 끈기로 빠르게 실력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시니까 저도 더 신경 써서 해야겠네요. 박기수는 윤서의 열정에 감동받아 자신도 더욱 꼼꼼하게 작업에 임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섬세한 도구들을 꺼내어 정밀한 작업을 시작했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진전은 더뎠습니다. 조각들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벅찼고 글씨를 새로 새기는 작업은 상상보다 훨씬 어려웠죠. 윤서는 점점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대로 복귀하기 전에 끝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속도로는 한 달은 더 걸릴 것 같은데요. 박기수의 말에 윤서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이 간판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어머니와의 마지막 연결고리였으니까요. 복원 작업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지만 윤서는 예상보다 훨씬 큰 벽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체를 똑같이 재현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죠. 붓글씨 특유의 강약 조절과 자연스러운 흐름을 나무에 새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이었습니다. 안 돼요. 이건 엄마 글씨가 아니에요. 윤서는 연습용 나무판을 보며 좌절감을 드러냈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 새겨도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지 않았죠. 글씨의 형태는 비슷할지 몰라도 그 안에 담긴 마음까지는 재현할 수 없었습니다. 윤서 씨,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런 작업은 시간이 걸리는 법이에요. 박기수가 위로하며 말했지만 윤서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부대 복귀일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었고 아버지는 여전히 부서진 간판 자리를 비워둔 채 장사를 하고 있었죠. 사장님,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건 아닐까요? 그냥 새로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포기하시면 지금까지 한 작업이 모두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이미 절반은 완성됐잖아요. 박기수는 그동안의 성과물을 보여주며 격려했습니다. 조각들을 이어붙인 부분에서는 만나라는 글자가 어렴풋이 드러나고 있었죠. 비록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의 손길이 살아 숨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윤서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작업에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백반집이라는 글자를 새기는 작업에서 계속 막혔죠. 어머니의 편지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글자들은 한정적이었고 간판에 어울리는 크기와 굵기로 조정하는 것도 까다로웠습니다. 엄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윤서는 조각칼을 들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처음 이 간판을 만들 때도 이런 고민을 했을까요? 가족을 위한 마음을 어떻게 글씨에 담았을까요? 그때 문득 어머니가 남긴 일기장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정성만 있으면 된다. 어머니는 항상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셨죠.
사장님, 제가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했나 봐요. 엄마는 완벽한 글씨를 쓰려고 한 게 아니라 마음을 담으려고 하셨을 거예요. 윤서는 다시 조각칼을 들고 나무판에 글씨를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술적인 완성도보다는 진심을 담으려고 노력했죠. 한 획 한 획에 가족에 대한 사랑과 이 간판을 지키고 싶은 마음을 담았습니다. 며칠 후 윤서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새로 새긴 글씨와 원래 조각들의 색깔이 달라 부자연스러워 보였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우러난 나무의 색감을 단시간에 맞추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별한 염료를 써서 색을 맞출 수도 있지만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박기수의 말에 윤서는 다시 한번 고민에 빠졌습니다. 완벽한 복원을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윤서야, 간판 작업 어떻게 되어가니? 아버지가 목공소에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그는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죠. 아버지, 저 때문에 가게 간판도 없이 장사하시게 해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애쓰는데 고마울 따름이지. 이정호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안쓰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복원 작업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서는 부대 복귀를 한 주 앞둔 상황에서 마지막 정성을 다하고 있었죠. 박기수와 함께 밤을 새워가며 작업한 결과 드디어 간판의 윤곽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네요. 표면을 다듬고 보호막을 씌우면 끝이에요. 박기수는 사포로 간판 표면을 조심스럽게 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윤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죠. 산산조각 났던 어머니의 간판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니 기적 같았습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이게 더 특별한 것 같아요. 엄마의 원래 글씨와 제가 새로 새긴 글씨가 함께 있으니까요. 윤서의 말에 박기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완성된 간판은 처음보다 더 깊이 있는 모습이었죠. 세월의 흔적과 새로운 정성이 어우러져 독특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드디어 간판을 설치하는 날이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하나둘 모여들었죠. 그들은 한 달 동안 간판 없이 운영되던 만나 백반집에 다시 정체성이 생기는 순간을 함께 지켜보고 싶어 했습니다. 자, 천천히 올려주세요. 박기수와 윤서, 그리고 아버지까지 세 사람이 함께 간판을 원래 자리에 걸었습니다. 오전 10시에 따뜻한 햇살이 새로 복원된 간판을 비추자 어머니의 손글씨가 다시 한번 생명력을 얻었죠. 우와, 정말 예쁘다. 지나가던 아이가 소리쳤고 동네 아주머니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간판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모두 따뜻한 미소가 번졌죠. 윤서야, 정말 고생 많았구나. 아버지가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죠. 한 달 전 산산조각 났던 간판이 이렇게 아름답게 되살아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안심이에요. 엄마도 기뻐하실 거예요. 윤서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복원 과정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고 가족이란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모두들 새로운 간판을 보고는 감탄사를 연발했죠. 사장님, 간판이 더 멋있어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뭔가 더 정성스러워 보여요. 손님들의 칭찬에 이정호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딸 덕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오후가 되자 최순경도 찾아왔습니다. 그는 청룡파 사건의 후속 처리 결과를 알려주러 온 것이었죠. 윤서 씨 덕분에 정말 큰 조직을 잡았어요. 피해자들도 대부분 돈을 되찾을 수 있게 됐고요. 다행이네요. 저희만 당한 게 아니라서 더 속상했거든요. 윤서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니 마음이 후련했죠. 저녁 무렵
윤서는 간판 아래 서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부대로 돌아가야 했지만 이제는 마음이 편했죠. 어머니의 유산을 지켜냈고 아버지도 안전해졌으니까요. 엄마, 제가 해냈어요. 간판을 다시 세웠어요. 윤서는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간판이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다음 날 아침 윤서는 군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배웅하며 간판을 가리켰죠. 윤서야, 이 간판은 이제 너와 엄마 그리고 아버지 모두의 작품이야. 우리 가족의 진짜 보물이지. 네, 아버지. 다음 휴가 때 또 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윤서는 부대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만나 백반집 간판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그 빛 속에는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정성, 그리고 자신의 의지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간판 아래서 시작된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히 나무를 복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유대를 되찾고 정의를 실현하며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배우는 여정이었죠. 윤서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진짜 강함이란 무엇인가를 부수는 힘이 아니라 부서진 것을 다시 세우는 용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